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내 증시는 재연절로 쉬어갑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 주주분들께 이 휴장은 진짜 휴식이 아닙니다. 한국 본주는 멈춰 있지만 미국 ADR은 움직입니다. 마이크론도 움직이고 엔비디아도 움직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움직입니다. 미국 금리와 달러 그리고 월가의 반도체 투자 심리까지 계속해서 하이닉스의 월요일 시초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장이 쉬니까 볼 것도 없다? 아닙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닫혀있지만 하이닉스의 가격표는 미국에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월요일 하이닉스 시초가는 오늘 쉬는 한국장이 아니라 휴장 동안 미국 시장이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휴장 리스크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ADR 프리미엄이 왜 중요한지, 미국에서 하이닉스 가격표가 더 높게 붙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월요일 한국 본주가 갭상승 또는 갭하락이 나타났을 때 투자자가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하이닉스의 가장 큰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만 가격이 결정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미국 나스닥에 ADR이 상장되면서 하이닉스는 두 개의 가격표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는 한국 본주 가격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 ADR 가격입니다. 여기서 ADR은 쉽게 말하면 미국 투자자들이 달러로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하이닉스 주식의 미국판 증서입니다. 구조상 10개의 ADR이 국내 보통주 1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격표가 항상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 투자자는 하이닉스를 마이크론,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같은 미국 반도체주와 같은 화면에서 비교합니다. 반면 한국 본주는 원화 환율, 국내 개인 수급,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외국인 선물 매매, 코스피 전체 변동성까지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기업인데 미국에서는 AI 메모리 대표주로 프리미엄을 받고 한국에서는 레버리지 청산과 개인 물량 부담으로 눌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이닉스 투자의 핵심입니다. 기업은 하나인데 시장은 두 개입니다. 금요일 휴장일에 투자자들이 불안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본주는 오늘 거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ADR은 계속 움직입니다. 만약 휴장 동안 하이닉스 ADR이 193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버티거나 다시 상승을 이어간다면 월요일 한국 본주는 강한 갭 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미국장에서 ADR이 크게 밀리고 마이크론과 엔비디아까지 약해진다면 월요일 한국 본주는 갭 하락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오늘은 한국 호가창이 멈춰 있어도 하이닉스의 월요일 방향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날입니다. 이게 휴장 리스크입니다. 쉬는 날 같지만 사실은 가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움직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은 매매가 아닙니다. 관찰입니다. 월요일 대응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이번 주 하이닉스의 움직임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나스닥 ADR 상장은 화려했습니다. 공모가 149달러로 출발했고 미국 시장에서는 글로벌 자금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월가에서는 하이닉스를 단순한 한국 반도체주가 아니라 AI 메모리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본주는 한때 급락했습니다. 이유는 복잡했습니다. ADR 상장 기대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차익 실현 논리도 있었고 미국 ADR과 한국 본주의 수급이 분리됐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와 레버리지 상품의 청산까지 겹치면서 본주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미국 ADR이 폭등했습니다. 바클레이즈가 목표가 330달러를 제시했고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가 붙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급등락이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한국 투자 심리와 월가 투자 심리 사이에서 동시에 가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ADR 프리미엄 문제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래 같은 회사의 주식이라면 한국 본주와 미국 ADR의 가치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 차익 거래가 들어오면서 가격 차이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싸게 거래되는 쪽을 사고 비싸게 거래되는 쪽을 팔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이닉스의 경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 본주를 미국 ADR로 바꾸는 과정에 제약이 있고 투자자 접근성도 다릅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달러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ADR을 선호하고 한국 본주는 국내 시장 수급과 환율, 레버리지 상품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ADR은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고 한국 본주는 상대적으로 싸게 거래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상현상이 아닙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하이닉스에 더 높은 가격표를 붙이고 있다는 신호이면서 동시에 한국 본주가 그 가격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프리미엄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곧 안전마진은 아닙니다. 투자자
투자자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ADR 프리미엄은 하이닉스가 좋다는 신호일 수 있지만 동시에 수급이 과열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HBM, AI 서버, 메모리 공급 부족, 마이크론과의 밸류에이션 격차, 이 네 가지가 월가의 논리입니다. GPU가 AI 서버의 두뇌라면 HBM은 그 두뇌에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넣는 초고속 혈관입니다. 그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두뇌도 제 성능을 내지 못합니다. 하이닉스는 바로 이 혈관을 가장 강하게 쥐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이 너무 빠르게 벌어지면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과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올랐다고 한국 본주가 무조건 같은 속도로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오늘 휴장일에 봐야 할 첫 번째 기준은 ADR이 193달러 위에서 버티는지입니다. 193달러는 최근 미국 시장에서 강하게 반등한 이후의 기준 가격입니다. 이 가격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면 월가의 재평가 기대가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193달러를 지키지 못하고 급하게 밀린다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시작됐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149달러입니다. 이 가격은 공모가입니다. 공모가는 시장의 첫 기준선입니다. ADR이 이 가격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다면 상장 흥행의 기반은 아직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93달러와 149달러 사이에는 큰 폭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ADR 변동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금요일 휴장 동안 ADR이 어느 가격대에서 버티는지 보는 것이 월요일 본주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마이크론과 엔비디아입니다. 하이닉스 ADR만 강하고 마이크론과 엔비디아가 약하면 그 반등은 하이닉스만의 수급 이벤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론,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함께 강하다면 이건 반도체 업종 전체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신호입니다. 하이닉스는 혼자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AI 서버 수요, HBM 수요, 메모리 가격, GPU 투자, 데이터 센터 KPEX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강하면 AI 가속기 수요에 대한 신뢰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마이크론이 강하면 메모리 업황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휴장 동안 미국 반도체 대표주들이 함께 버티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 ADR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반도체 전체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미국 금리와 달러입니다.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금리 부담은 한숨 완화됐습니다. 이 부분은 하이닉스에 긍정적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주와 반도체는 다시 숨을 쉽니다. 특히 하이닉스처럼 미래 이익 기대가 큰 종목은 금리에 민감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고 주가의 프리미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안정되면 시장은 다시 AI와 반도체 성장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다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유가가 다시 피거나 연준 인사의 매파 발언이 나오거나 달러가 다시 강해지면 외국인 수급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장 중 미국 금리와 달러가 다시 부담으로 돌아서는지도 꼭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의 월요일 시초가는 ADR만이 아니라 금리와 달러도 함께 만듭니다. 여기서 첫 번째 락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장 중에는 동매 본주를 거래할 수 없지만 도매 방향은 계속 움직입니다. 하이닉스 ADR만 볼 것이 아니라 HBM, 장비주,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진짜 반도체 재평가가 살아있다면 돈은 하이닉스 한 종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심텍, 한양ENG, GNC에너지, 전력기기 같은 AI 인프라, 밸류체인까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이 조용히 담을 가능성이 있는 진짜 수혜주 흐름은 후반부 주도주, 알림센터 대응법과 함께 연결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몇 % 움직였느냐만이 아닙니다. 그 움직임이 한국 시장에서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느냐입니다. 이제 금요일 휴장 이후 월요일 시나리오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갭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휴장 동안 ADR이 193달러 위에서 버티거나 추가 상승하고 마이크론과 엔비디아가 강하며 미국 금리와 달러가 안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월요일 한국
본주는 강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격 매수를 바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갭 상승은 기대를 반영한 가격입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장중에 버티느냐입니다. 월요일 하이닉스가 갭 상승으로 출발한 뒤에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장 후반까지 상승폭을 지킨다면 긍정적입니다. 반대로 시초가만 강하고 오후에 밀린다면 휴장 동안 쌓인 미국 호재를 북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기회로 사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갭 상승에서 중요한 건 첫 가격이 아니라 버티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혼조 시나리오입니다. ADR은 크게 무너지지 않았지만 미국 반도체 흐름이 엇갈리고 금리와 달러도 뚜렷한 방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월요일 하이닉스 본주는 방향을 한 번에 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출발했다가 밀릴 수도 있고 약하게 시작했다가 장중에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예측보다 확인이 중요합니다. 200만 원을 지키는지, 200만 원 전후에서 수급이 붙는지, 220만 원을 회복하면 장 후반까지 버티는지, 그리고 하이닉스 혼자만 움직이는지, HBM 밸류체인까지 같이 움직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혼조 시나리오에서는 성급한 결론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루 안에 방향을 다 맞추려 하지 말고 수급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갭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휴장 동안 ADR이 크게 밀리고 미국 반도체가 약하며 금리와 달러가 다시 부담으로 돌아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월요일 한국 본주는 약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갭 하락이 무조건 매도 신호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멈추느냐입니다. 190만 원에서 200만 원 구간을 지키는지, 장중 저점이 높아지는지,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HBM 밸류체인이 함께 버티는지를 봐야 합니다. 만약 190만 원대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장 후반에 낙폭을 줄인다면 과도한 공포를 소화하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190만 원을 지키지 못하고 180만 원대 중반까지 빠르게 밀리면 변동성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갭 하락에서는 공포에 던지는 것도 위험하고 무작정 저가 매수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가격대별로 월요일 대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10만 원 전후는 심리 회복 구간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하이닉스가 장 후반까지 버틴다면 시장은 다시 220만 원 이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220만 원에서 230만 원은 단기 안정 확인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단기 반등 물량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으니 보유자는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240만 원에서 260만 원은 재평가 확인 구간입니다. 이 구간까지 올라오려면 ADR 프리미엄 유지, 미국 반도체 강세, 2분기 실적 기대가 함께 필요합니다. 반대로 19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방어와 기회의 경계입니다. 이 구간을 지키면 저점 다지기 가능성이 있고 이탈하면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175만 원에서 185만 원은 추가 충격 시 장기 분할 검토 구간입니다. 다만 이 구간은 반드시 현금으로 천천히 조건을 보며 접근해야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금요일 휴장 동안 물량의 목적을 다시 나눠야 합니다. 장기 핵심 물량은 HBM 경쟁력, AI 메모리 공급 부족, ADR을 통한 글로벌 자금 접근성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논리가 살아있다면 월요일 시초가 하나로 전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 물량은 다릅니다. 월요일 강한 갭 상승이 나오더라도 장 후반에 밀리고 외국인 수급이 약하며 HBM 밸류체인으로 돈이 퍼지지 못한다면 단기 물량은 일부 발리할 수 있습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더 냉정해야 합니다. 평단을 낮추고 싶다면 ADR이 안정되고 국내 본주 외국인 수급이 회복되고 2분기 실적 우려가 완화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많이 빠졌다고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가 확인될 때 평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보유의 핵심은 믿음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휴장 동안 ADR이 강하면 월요일 시초가부터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초가 추격은 위험합니다. 갭 상승은 이미 미국 호재를 반영한 가격일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갭 상승 후 눌림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입니다. 둘째, 외국인과 기관이 국내 본주를 실제로 사는지입니다. 셋째, HBM 장비주와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확산되는지입니다. 이 조건이 확인되면 분할 접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갭 하락이 나온다면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점이 어디서 잡히는지 봐야 합니다. 신규 매수는 가격보다 조건입니다. 그리고 조건보다 중요한 건 분할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락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하이닉스의 진짜 방향은 하이닉스 한 종목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ADR이 버티고 국내 본주에서 외국인 매도가 줄고 HBM 장비주와 패키징, 기판, 전력기기로 돈이 확산될 때 반등의 질이 달라집니다. 특히 휴장 이후 첫 장에서는 시초가가 과격할 수 있습니다. 첫 가격에 속지 말고 돈이 어디로 퍼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후반부에서는 주도주 알림센터를 통해 이런 장중 수급 확산을 어떻게 체크하고 무리한 추격 없이 어떤 구간에서 대응해야 하는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만 보는 투자자는 반응이 늦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열어주는 돈의 길목을 봐야 합니다. 금요일 휴장 동안 반드시 봐야 할 체크 포인트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SK 하이닉스 ADR이 193달러 위에서 버티는지입니다. 둘째, 공모가 149달러가 강한 하단 기준으로 남아있는지입니다. 셋째, 마이크론과 엔비디아가 반도체 흐름을 지지하는지입니다. 넷째, 미국 금리와 달러가 다시 부담으로 돌아서는지입니다. 다섯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 흐름을 이어가는지입니다. 여섯째, 미국장에서 HBM과 메모리 관련 ETF나 반도체주가 함께 움직이는지입니다. 일곱째, 월요일 한국 본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실제로 따라 들어오는지입니다. 이 체크포인트 없이 월요일장을 맞으면 갭 상승에도 흔들리고 갭 하락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가 있으면 같은 변동성도 대응의 신호가 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요일은 매매하는 날이 아니라 월요일 대응 기준을 만드는 날입니다. 한국장은 쉬지만 하이닉스 가격표는 미국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ADR이 강하면 월요일 본주는 갭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고 ADR이 흔들리면 본주는 갭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초가가 아닙니다. ADR 프리미엄이 유지되는지, 외국인 수급이 따라오는지, HBM 밸류 체인으로 돈이 퍼지는지, 장 후반까지 버티는지입니다. 하이닉스는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다시 가격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격표가 한국 본주로 옮겨오는 과정은 매우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측보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장에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닉스는 특히 그렇습니다. ADR 프리미엄, 미국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미국 금리와 달러, 국내 본주 외국인 수급, HBM 밸류 체인까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바쁜 본업 속에서 이 흐름을 혼자 실시간으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에 실제로 어디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하이닉스와 반도체 주도주의 수급 신호가 어디서 바뀌는지 같이 체크하는 곳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한국장은 쉬고 미국 가격표만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월요일장 초반 수급의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금요일 국내장은 쉬어갑니다. 하지만 하이닉스의 가격은 쉬지 않습니다. 미국 ADR은 움직이고 마이크론과 엔비디아도 움직이며 금리와 달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 월요일의 방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쉬는 날이라고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냉정하게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ADR이 193달러 위에서 버티면 월요일 강한 출발 가능성이 커집니다. 149달러 공모가는 장기 기준선으로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과 엔비디아가 함께 강하면 반도체 전체 신뢰가 살아있는 겁니다. 금리와 달러가 안정되면 외국인 수급에는 우호적입니다. 반대로 이 신호들이 흔들리면 월요일 본주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미국과 한국에서 서로 다른 가격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는 이제 차트만 보면 부족합니다. ADR 프리미엄, 본주 수급, HBM 밸류 체인 확산을 함께 봐야 합니다. 눈앞의 호가창은 월요일 다시 거칠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방향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